고품격 표준국어 종합방송 우리말 알려리. 세상을 통해 들여다보는 도담도담 우리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글문화연대 기자단 5기 변용균 기자. 네, 저는 김온 기자입니다. 네, 이번 주도 저희가 2개를 준비해 왔죠. 네, 저는 이번에는 그 저희 전기수 선배님들이 네. 썼던 기사 중에 그 손으로 읽는 글자 그 점자에 대한 기사가 네. 있더라고요. 이걸 하나 한번 준비해 왔어요. 네, 저는 박찬미 기자님의 생활 구석구석 자리 잡은 욕설 노래편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 그 기사가 그 기획 기사였나요? 네, 앞으로 이제 2개가 더 남아 있어요. 여러 편인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네, 첫 번째 편. 욕설. 네, 네, 한번 그럼 기사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 기사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이 기사는 이제 4기 선배 중에 이한슬 기자님이라고 있으신데 제목이 이제 손으로 읽는 글 그 점자라고 해요.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자잖아요. 점자가. 네, 점자는 종이에 이제 볼록 튀어나오게 해서 그 손가락의 촉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든 문자인데 이제 한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그 한글이 이제 빛이 됐다면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네. 어떤 빛이 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이제 그럼 점자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프랑스의 시각장애인이었던 브라유라는 사람이 1842년에 다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제 그 당시에 손으로 읽어야 했던 약간 비밀 암호 그런 거를 차용해서 만든 거래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898년에 한국을 방문한 미국 선교사 홀이 이제 미국에서 사용하는 점자의 한 종류인 뉴욕 포인트를 변형해서 평양 점자를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그 미국에서 사용하던 걸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문자가 다르잖아요.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평양 점자는 자음의 초성과 종성이 구별되지 않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널리 사용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 초성, 중성, 종성이 다 다르게 표현이 돼야 돼요. 점자는. 네. 왜냐면은 그게 종성인지 초성인지 모르잖아요. 네. 쓰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1913년에 조선총독부가 일본의 점자 체계를 가져와서 이 재생원을 통해 국내 시각장애인들에게 가르치려고 했어요. 네. 이때 이제 재생원 교사로 있던 그 송암 박두성 선생님과 재생원 학생들이 비밀리에 한글 점자를 이제 6점 점자로 만들어서 훈맹정음을 창안했어요. 이때. 그래서 이제 이때 발표를 해서 1926년 11월 4일에 훈맹정음을 이게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11월 4일을 점자의 날로 지정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도 훈맹정음은 계속해서 이제 수정되고 보완되고 있으며 1982년 당시의 문교부,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교육부예요. 네. 이 교육부에서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데 혼란이 일지 않도록 이제 한국 점자 통일안을 발표해서 이제 오늘날의 점자가 점점 확립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점자가 어떻게 쓰는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잘 읽을 줄도 모르고. 네. 점자는 그 6개의 점으로 문자와 부호를 나타내요. 네. 나라마다 이제 독자적인 점자 체계가 다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한국 점자 통일안을 그 기준으로 해서 만들거든요. 이제 점자는 점자판이라는 그 도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점칸에 그 송곳처럼 생긴 점피를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글을. 네. 그러고 뒤집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거예요, 읽을 때는. 그러니까 뒤에서 이게 찍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 점자가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말 필수적인 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기사에서 점자를 읽을 줄 아는 시각장애인의 비율을 찾아봤다고 해요. 네. 이게 이제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나왔던 거거든요. 결과가. 전체 시각장애인 중에 점자 해독이 가능한 비율이 5.2%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못 읽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그 점자를 아는 시각 장애인 수가 그 점자를 주된 문자로 사용해야 되는, 즉 그 시각 장애인의 약 2.5배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점자를 아는 시각 장애인이 적은 이유는 일단 대부분이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전맹은 아니라고 해요. 어느 정도는 보이거나 좀 저시력자들, 그런 분들이 꽤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한글이 크게 쓰인 책을 읽거나 아니면 대신 읽어주는 대독 등으로 해결을 한다고 해요, 보통. 그래서 점자를 굳이 배우지 않는다, 약간 네. 이런 거거든요. 또 이게 가장 큰데, 점자 체제가 굉장히 복잡해서 배우기가 어렵다고 해요. 저 중학교 때 한번 배워봤어요. 아, 점자 배워보셨어요? 네. 기억나시나요? 어떠세요? 되게 복잡했던 걸로 네, 기억해요. 굉장히 복잡하대요. 네. 그러면 이게 그래서 재밌는 게, 이 네. 기자분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본인이 실험을 네. 해보신 거예요. 네. 요즘 스마트폰의 어플에 네. 점자 배우기,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거 기사 읽고. 아, 네. 그런 어플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 기자분이 이제 점자 학습 관련 앱을 통해서, 어플을 통해서 네. 이제 한번 해봤는데, 일단 점 6개로 이루어져 있는 그 점자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헷갈렸대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한글 체계와 달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종성, 초성 네, 그걸 다 다 구분해서. 구분을 해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 세 가지를 다 따로따로 외워야 점 돼요. 위치도 다르고. 네네네. 네. 그것 때문에 기자분은 다 외우는 데까지 초성은 10분, 중성은 15분, 종성은 15분 걸려서 이 그냥 글자 낱낱 글자만 외우는 데만 40분이 걸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 단어나 문장을 표현하는 규칙에 뭐 문법 그런 게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정말 막 머리가 터질 정도였대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정말 그 중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나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라서 이게 예외로 적용되는 사항은 거의 없대요. 그래서 그냥 수학 공식처럼 외우기만 한다면은 네. 딱딱딱 대입을 해서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게 많으니까 외워야 할 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규칙이나 그런 것도 다 외워야 되는데, 정확한 규칙을 정리해 놓는 뭐 인터넷 사이트나 그런 데 찾아가서 외워야 되니까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이 모든 것을 막 손으로 읽어가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일단 점자를 배운다는 게, 물론 일반인들도 그 일반 정상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배울 수는 있지만,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글자다 보니까 시각 장애인들이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규칙이나 그런 게 뭐 인터넷에 올라가 있거나 그러면은 시각 장애인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약간 이런 문제점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자분은 점자 철자를 외우는 거 외에는 바로 포기를 했다고 해요. 중도 포기를 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점자를 모르는 정안인, 그러니까 정안인은 그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이라를 네. 표현을 하거든요. 정안인과 점자를 주된 글자로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은 뭐 글로 서로 소통을 하기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찾아봤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찾으면서 알게 되는 건데, 그 한글 파일 있잖아요. 네. 한글과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한글 프로그램에서 점자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그 점자 변환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몰랐어요, 이걸. 그 원하는 것을 드래그해서 네. 블록을 한 다음에 그냥 파일 점자로 바꾸기 하면 점자로 변환이 된다고 해요. 근데 다만 이 기능을 활용하려면은 컴퓨터가 점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 체계를 설치는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것만 설치를 하면은 그냥 수월하네요. 글자 쓰고 네. 점자로 바꿔서 뭐 뽑은 다음에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그 점자판을 통해서 다시 써서 하면 소통이 되겠죠. 네. 이처럼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나 문자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또 시각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점자라는 거 그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 준 거고, 탄생이 된 거고, 이제 점자를 하나의 언어의 문자로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해도 넓어지길 바라면서 이런 기사를 마치고 있거든요. 문자죠, 점자도 이제 문자죠. 시각 장애인들이 쓰는 글자인데 당연히 문자고,
조금 뭐랄까 저는 아예 점자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이 기사를 소개하기 위해서 기사를 읽고 그러면서 저도 그 핸드폰 어플을 어플로, 찾아봤는데 네. 그래서 몇 개 연습을 해봤어요. 저도 네. 어렵더라고요. 좀 어려운데 하면서 느낀 게 이게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그 손가락의 촉각을 통해서만 이렇게 파악하는 거잖아요, 글을. 그분들에겐 이게 정말 필수적인 거고 빛과 같은 건데 우리들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런 문자가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는 네. 좀 기본적인 건 네.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 그 배웠던 이유가 그 저희 학교가 그 점자책 도서관에 뭐 봉사 활동을 하는 그 뭐라 해야 되지? 뭐 시스템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봉사 활동을 하기에 앞서서 점자를 익히게 했어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써 이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한글 타이핑을 하면 아까 그 점자 변환 책이 있다고 네네네네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책들을 옮겨서 타이핑해주면 그게 컴퓨터로 점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봉사를 했었어서 굉장히 좋네요. 네. 그건. 그래서 그때 막 학습지 막 10장씩 풀었던 기억이 나요. 점자. 네. 그래도 그거 알고 봉사해야지 그쵸, 않겠냐 그쵸. 이러면서 학교에서 대대적으로 공부를 시켰거든요. 굉장히 좋은 것 네. 같은데요, 그건. 그때 되게 의미 있고 되게 보람찬 시간이었어요. 확실히 근데 어려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죠? 어려워요. 까다로웠어요. 네. 시험 잘 보셨었나요? 시험 그래도 열심히 외웠어요. 네. 그럼 열심히 한 걸로만 알고 네. 있을게요. 네, 그러면은 김원 기자님이 네. 준비한 기사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박찬미 기자님의 생활 구석구석 자리 잡은 욕설 노래편입니다. 연속 기획 첫 번째 네. 게시물이죠. 노래는 뭐 저희 맨날 그쵸. 듣잖아요. 네. 그래서 뭐 길을 걸을 때도 뭐 거리에서 노래가 나오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그쵸. 가게에서 나오고 쇼핑을 할 때도 네, 쇼핑할 나오고. 때도 나오고. 근데 요즘 가요의 가사를 보면 비속어는 물론이고 아예 욕설이 섞인 경우를 그쵸, 사실. 많이 볼 수 있다고. 많죠. 네. 이제 첫 번째 예시를 든 노래가 창모의 마에스트로라는 노래 아세요? 아니요, 그 노래는 모르겠는데요. 네. 저도 이 노래는 엄청 큰 사랑을 받았던 노래인데 되게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가게나 이런 데서도 저도 이 노래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진짜 그냥 마에스트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 노래 속에서. 그냥 딱 들으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노래에 이제 과격한 욕설 표현 때문에 19세 미만은 들을 수가 없어요, 아예. 근데 또 욕설이 들어간다고 해서 모두 청소년 이용 금지가 되는 건 또 아니래요. 그리고 송민호의 겁이라는 노래는 아시나요? 그쵸. 그 노래. 네. 이 노래도 마에스트로와 마찬가지로 다 과격한 욕설 표현이 많이 들어가서 근데 창모의 마에스트로와 달리 이거는 또 19세 금지가 안 돼 있어요. 미만 금지가. 그래서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계속 그쵸. 들을 수 있는 게 문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유치원생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 아이들이 네. 개사를 해서 막 서로 논다고 네. 해요. 저는 그것도 되게 귀여웠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렇게 어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런 대중가요가 인기를 영향력이 끌고 크죠. 네. 영향력이 엄청 크죠. 애들이 가사도 이렇게 몽땅 외워버리는데 이제 그냥 욕설인지도 모르고 이런 그런 친구들이 네. 많을 거예요.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된다면 너무 걱정이 된다. 이래서 대중가요에 쉽게 노출되는 세상에서 뭐 익숙하게 따라 부르기까지 하는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약 없이 들리는 노래들 그리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따라하는 아이들이 늘어나서 이제 욕설에 관해 아무런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면 어떡하나라고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확실히 욕설이 들어간 노래가 많이 나오죠. 네, 많죠. 아무래도 그 요즘 힙합
그런 랩 네. 그쪽이 되게 핫하잖아요. 엄청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그쪽 분야가 욕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게 더 큰 것 같긴 해요. 한국어 욕설은 그나마 다행인데 영어는 진짜 거의 다 욕인데 그쵸, 그쵸. 그건 엄청난 욕들이 많은데 뜻을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쵸. 따라 부르잖아요. 뜻으로 보면은 다 네. 아마 뜻을 알면은 안 쓸 거예요. 네. 아이들이 따라서 안 부를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모르죠. 그런 음. 걸. 그냥 받아들이고 노래 가사겠구나 네. 하고 그냥 따라 부르는 건데. 자꾸 중학교 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중학교 때 저희 반 어떤 친구가 그 막 이제 완전 심한 욕들을 선생님 앞에서 선보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선생님께서 엄청 놀라셨겠는데요. 네, 근데 그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아, 그날 수업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대신 뭘 했냐면 그때 썼던 욕들을 나와서 다 쓰게 하셨어요, 칠판에. 그러면서 그 어원과 뜻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정말 좋으신 네. 선생님이네요. 근데 그때 와, 딱 정말 충격을 많이 아이들이 받았어요. 충격 받았겠네요. 아마 아이들이 그 뜻을 알면 그 이후로 안 썼을 네. 것 같은데요.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막 그런 와, 이 욕이 이런 뜻들이었구나 이러면서 그쵸. 다 충격 먹어가지고 그때 한동안 애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된 마냥 욕을 안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쵸. 뜻을 네. 알면 안 쓰게 돼요. 네. 워낙 너무 입에 담지도 못할 음.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라서 확실히 노래도 마찬가지고 네. 어쨌든 매체잖아요. 우리가 네. 접하는 영화도 그렇고 욕설이 많이 들어가긴 하죠. 네. 요즘 하도 잘 따라하는데 노출도 잘 되고 맞아요. 제약을 하던 가사를 근데 이게 빼던 매체라는 거는 제약을 하기가 솔직히 안 돼요. 어려워요. 네. 특히 노래 같은 경우에는 금지하면 뭐예요? 만약에 뭐 길거리 가다가 나오면 알아서 들을 수 있죠. 듣잖아요. 그거 뭐 청소년 불가 뭐 19세 이하 불가 네. 노래 그렇게 내도 길 가다가 틀면은 음. 그냥 듣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더 만들 때 신중해야 네. 된다는데 또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 예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음악들을 또 뭐 또 느낌 살리기 그쵸, 뭐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참 그런 게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지 그니까요. 이런 그게 교육적인 정말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되는지 네. 어려워요. 네. 특히나 진짜 요즘 쇼미더머니가 너무 인기니까 그니까요. 네. 근데 그거 이제 막 인터넷 같은 데선 욕설을 제약을 하니까 심하게 다 삐삐잖아요. 그쵸, 거의.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그 쇼미더머니 그걸 봤거든요. 저 몇 번 봤는데 네. 어떤 노래는 그냥 가사 뭔지 모르게 삐삐 계속 네, 그냥 계속 맞아요, 그냥 삐 맞아요. 처리되니까 뭐,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음. 그런 적이 있는데 문제긴 문제죠. 네. 애들이 뜻을 모르고 따라한다는 그쵸. 건.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이거는 예술의 그 표현의 자유와 네. 확실히 밤샘 토론에도 모자를 주제예요, 이건. 어렵네요. 어쨌든 표현의 자유는 현대에서 네. 권리잖아요. 네. 민주주의에서의 권리인데 또 안 좋은 말을 아이들에게 이거는 어떤 윤리적이고 아무래도 안 좋잖아요. 교육적으로. 사랑을 했다에 욕설이 있었으면 아주 난리 났었을 거예요. 그걸 저는 그 어떤 한 방송을 보고 알았는데 네. 그 노래가 저는 이 노래가 왜 애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지 했는데 방송을 보니까 애들이 막 개사를 해요. 막 네. 자기들끼리 막 다 막 대입을 해서 자기 상황을 대입을 해서 뭐 했다 이거를 다 막 대입을 해서 뭐 시험 봤으면 뭐 시험 봤다 대입하고 막 점심 먹었으면 막 네. 되게 아이들이 그걸 즐겁게 부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확실히 노래나 영화, 영상 이런 네. 게 아이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주는구나. 그리고 그 멜로디가 그 동요책이랑 되게 비슷하대요. 저 뉴스에서 보니까. 네. 그런 영향도 있겠네요. 네, 따라 부르기 딱 좋다고 애들이. 그게 그 이번에 준비한 기획이 3개인가요, 그게? 네, 그 다음 편은 노래 다음에 뭐였더라? 그게 다 막
욕설 네. 그리고 욕설에서 노래편이랑 그 다음이 매체였던 것 매체.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욕설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막 네. 나오고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신 것 1편이 같은데. 노래편, 네. 2편이 방송편, 이제 3편이 아우르는. 그거 다 보면은 확실히 머리가 복잡하네요. 네. 이게 해결될 수가 힘드네요. 저번에 그 게임의 그 똑같아요. 근데 외래어와 같은 항상 느낌이죠. 다 똑같아요. 여기서 저희가 그 소개하는 기사들 그리고 저희 기자다운 원들이 쓰는 기사들이 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뀌어야 되는 걸 알고 문제점인 것도 다 솔직히 국민들도 다 아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바뀌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더 생각을 해볼 뭔가를 던져보자 해서 기사를 쓰는 거잖아요. 서로 자각하고 그쵸?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게 제일 네. 큰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제도적으로 들어왔을 때 확 바뀔 수 있을 테니까. 그쵸. 네. 근데 이게 제도적으로 들어올 수 있나? 그것도 이게 가장 큰 문제라서 문제죠. 일단 한 명 한 명이 그렇기 조심하는 때문에 걸로. 그냥 제도적으로 네. 들어오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서로 조심하고 서로 좀만 더 신경을 쓴다면 잘못됐다는 것만 알면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항상 이런 얘기는 끝이 없어요. 저희가 뭐 어떤 뭐 결론을 내려드릴 수도 없고 저희도 뭐 그냥 대학생들끼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답답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 그 기자단이라는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사람들에게 기사라는 걸 써서 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사를 쓰고 있으니까 저희 한글문화연대 홈페이지에 오셔서 좀 기사들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문씩이라도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주시면 맞아요. 그게 바뀌어가는 첫걸음이겠죠. 맞아요. 네. 저희가 원하는 것도 그거기 때문에 기사를 쓰는 거고. 아무튼 저희가 오늘 준비한 기사는 이렇게 두 가지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기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1443년) 세종대왕께서 우리 글을 갖지 못한 백성이 해 28자 한글을 창제하셨으니 훈민정음이로다.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담을 수 있는 글, 가르치는 바른 소리 뜻을 이어가 수많은 이들이 가꾸기 위해 노력하니 참 맑을 사리로다. 읽어도 보고 쓰기도 하고 참 편한 글, 또 참 편한 말, 이젠 아름다운 말 생각할 우리 시대. 아이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이로다. 아이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하다 보면 평등 인권 세상. 어느새 깊숙이 퍼져 있는 비속어 한자 외국어 우리 세상 안정 크게 해친다네. 자동 제세 동기 읽기도 어렵다네. 쉽게들
우리말 아리아리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글문화연구였습니다.